문화는 엄마의 외침이야. 하지만 너도 알잖아. 엄마에게 새 같은 발톱이 있을 리 없다는 걸. 안 나오면 그냥 문 열어버린다. 너는 문고리를 잡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이를 악물고 문을 열었어. 문 밖의 모습이 소리와 겹쳐졌고 괴물은 없었어. 익숙한 엄마뿐이었지. 방에 숨어서 뭐해? 오늘은 가족 행사야. 촬영하러 가야지. 넌 아직도 멍했고 안 가면 안 돼요. 안 돼. 아빠도 다가왔어? 둘은 웃고 있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위압감이 조용히 너를 짓눌렀어. 그럼 준비할게요. 너는 방으로 돌아가 기억을 더듬어 일기장에 그 발톱을 재빨리 그렸어. 그때 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 출발하자.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고 너는 곧바로 일기장에서 발톱이 그려진 페이지를 찢어냈어. 사진을 찍어 컴퓨터에 저장하고 종이는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어. 넌 이미 엄마를 믿지 못하게 됐어. 산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 넌 흐릿하게 눈을 떴고 아직 살아있었어. 하지만 차는 완전히 망가졌어. 숲 깊은 곳에서 낮은 포효가 울렸고 이어 부모님의 비명이 들렸어.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빠는 온몸에 피를 묻힌 채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엄마는 풀밭에 쓰러져 다리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했어. 그 풀밭 근처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있었어. 아빠가 너를 보고 이를 악물고 낮게 말했어. 엄마를 구해. 한 발 내딛다가 넌 멈춰 섰어. 엄마가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이 서 있었어. 솟아난 깃털, 튀어나온 눈, 거대한 꼬리. 시선을 아래로 내리자 문틈에서 봤던 그 발톱이 있었어. 괴물이 너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어. 빨리 가. 넌 용감한 아이 아니었어. 아빠의 명령에 정신이 번쩍 들었고 다시 보니 풀밭엔 엄마만 남아 있었어. 넌 몸을 낮춰 엄마에게 다가갔고 호랑이가 풀밭에서 튀어나왔지만 넌 먼저 엄마를 업고 달아났어. 잠시 후 구조대가 도착했고 너희는 구급차에 실렸어. 차 안에서 부모는 금세 침착해졌고 이 경험은 나쁜 게 아니야. 훌륭한 사상이 있어야 성격이 완성돼. 그 사상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 주입해야 해. 넌 도망치지 않고 엄마를 구했어. 그 행동이 너에게 용기를 심어준 거야. 넌 웃었어. 갑자기 누군가 널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고 고개를 돌리자 숲속의 검은 그림자와 눈이 마주쳤어. 볼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그 윤곽은 그 괴물과 닮아 있었어. 엄마를 보니 차 안에 있었고 다시 숲을 보니 정말 괴물이 서 있었어. 너는 공포에 떨었어. 예전엔 착각이라 넘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 더 큰 의문이 떠올랐어. 엄마와 그 괴물은 같은 존재일까? 넌 곧바로 아니라고 결론지었어. 엄마가 괴물로 보일 때도 행동과 표정은 여전히 엄마였어. 자신의 변화를 몰랐고 마치 시야에 괴물 필터가 씌워진 것 같았어. 하지만 괴물이 따로 나타났을 땐 그 노려보는 눈빛이 분명 다른 존재였어. 넌 부모를 바라봤지만 끝내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 진실을 모르니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었어.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괴물을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 확실해진 건 하나. 괴물의 발은 닭발이었어. 어쩌면 원형은 닭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가방을 몰래 조금 열어 보여줬어.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강아지들이 있었어. 며칠 전 옆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다 못 키운다며 강에 버리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훔쳐왔어. 넌 놀라서 어떻게 키울 거냐고 물었고 걱정 마. 이미 입양자도 구해놨어. 너희는 강아지들을 학교 옥상에 숨겼고 그들은 널 엄마처럼 따랐어. 네가 놀아주면 손가락을 빨며 달라붙었고 볼수록 사랑스러웠어. 하지만 학교 직전 교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어. 허름한 중년 남자가 나타나 너희가 자기 개를 훔쳤다고 했어. 곧 선생님이 왔고 이어 부모님도 도착했어.
부모가 묻는다. 강아지들이 어디 있는지 아니? 그동안은 부모 말에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숨기고 싶었어. 넌 남자를 가리키며 원래 강해버리려던 거잖아요. 왜 이제 와서 찾는 거예요? 남자는 기괴하게 웃으며 난 죽이는 과정을 원했을 뿐이야. 넌 이를 악물고 부모를 바라봤어.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해주길 바랐지만 그들의 대답은 또다시 희망을 꺾었어. 그가 뭘 하든 우린 상관없어. 우린 내 솔직함을 원해. 부모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익숙한 압박이 또 다가왔어. 다시 묻겠다. 강아지들은 어디 있니? 넌 솔직한 아이잖아.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 옥상에 있어요. 부모는 만족하며 말했어. 잘했다. 슬퍼하지 마. 이 일은 내게 솔직함을 심어줬어. 넌 솔직한 아이가 될 거야. 하지만 그게 내 진심은 아니었어. 화를 내고 도망쳐야 했는데 현실에선 아무 말도 못했어. 부모 앞에 서면 늘 깊은 무력감이 밀려왔어. 모든 게 그들 손안에 있는 듯했어. 뼛속까지 새겨진 복종 같았어. 그들의 뜻을 거스르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기억 속에서 부모가 화낸 적은 없었어. 그럼 이 감정은 어디서 온 걸까? 그 순간 넌 부모와 이 모든 일에 의심을 품었어. 사람들이 옥상으로 갔지만 강아지들은 사라졌어. CCTV를 보자. 넌 얼어붙었어. 영상에는 너희가 실랑이 하는 사이 괴물이 강아지들을 안고 갔어. 누가 인형 탈쓴 거 아니야. 남자는 쫓아갔지만 넌 그가 못 잡을 걸 알았어. 넌 사람들 뒤로 물러나 모자를 눌렀었어. 괴물은 학교까지 따라왔어. 점점 내게 가까워져. 넌 침묵하다가 이내 표정을 풀었어. 그래도 강아지를 구했잖아. 꼭 나쁜 존재는 아닐지도 몰라. 혼자 집에 있을 때 방 문을 계속 열고 닫았어. 괴물이 집까지 왔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어디엔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괴물은 없었지만 책상 위에 잡지들이 쌓여 있었어. 게임, 수영복, 여행, 오토바이 등 세상 모든 재미있는 것들이 모여 있었어.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오토바이 잡지를 집어들고 넘겼어.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어. 사진 한 장이었다. 독특한 디자인의 오토바이. 뒤에는 큰 가방 3개가 묶여있고 라이더는 짐 사이에 끼어 있었다. 넓은 도로 위에 멈춰선 채 그 길은 지평선 끝까지 이어졌다.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처럼. 사진을 보는 순간 끝없는 광활함이 밀려왔다. 너는 그 라이더가 된 걸 상상했다. 끝없는 대지를 달리는 모습. 사진에서 눈을 떼자 집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다. 귓가엔 이런 말이 맴돌았다. 피아노 연습해야지. 대회 준비해야지. 그제야 깨달았다. 사진 속에 내게 가장 부족한 것,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 자유였다. 며칠째 넌 멍해 있었다. 무슨 생각해? 수업 중 멍한 널 보고 친구가 물었다. 오토바이. 무슨 오토바이? 아니, 사실은 자유. 학교 길에 내 눈을 의심했다. 잡지 속 그 오토바이가 학교 앞에 멈춰 있었다. 뒤엔 여전히 큰 가방 3개, 먼 길에 필요한 장비가 가득했다. 라이더는 헬멧을 쓰고 있었고 손엔 헬멧 하나가 더 있었다. 어디 둘지 모른 채 몇 초간 그가 널 바라봤다. 그리고 헬멧을 내밀었다. 같이 갈래? 그때 다른 목소리. 부모가 반대편에서 웃으며 말했다. 집에 가자. 너는 부모에게 걸어갔다. 나쁜 아이가 되기 싫어서. 아니, 사실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위압감이 또다시 널 눌렀다. 웃으며 차에 올랐지만 마음속 너는 울고 있었다. 왜냐고 외쳤다. 왜 한 번도 저항 못하냐고. 아무것도 안 한 괴물보다 지금의 부모가 더 무섭지 않나? 그들 앞에 서면 넌 음소거된 인형 같았다. 마음의 외침은 새어 나오지 못했다. 모든 선택은 조종당했다.
그때 괴물이 보였다. 멀리 길 끝에 서 있었다. 너는 차문을 밀고 나갔다. 내가 뭐든 이 세상 밖의 존재라면 부모의 통제도 막을 수 있겠지. 무슨 목적이든 상관없어. 날 데려가. 부모는 놀랐다. 네가 보는 쪽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는 눈을 부릅뜨고 이를 악물었다. 아빠는 내 팔을 잡고 짐처럼 차에 내던졌다. 처음 보는 분노였다. 하지만 익숙해 보였다. 수없이 해본 것처럼. 엄마는 눈에 핏발이 섰고 다짜고짜 뺨을 때렸다. 대체 뭘 외친 거야? 무슨 괴물? 마치 신문하듯 말했다. 아빠가 중얼였다. 설마 CCTV에 그거냐? 넌 좋은 아이가 아니야. 우릴 속였으니까 비밀은 안 돼. 넌 겁에 질려 떨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아빠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럼 이건 뭐지?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그린 발톱 그림이었다. 분명 찢어버렸는데?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언제부터 숨겼어? 언제부터 우리를 속였어? 일부러가 아니에요. 그냥. 또 한 번 뺨이 날아왔다. 얼굴이 화끈했다. 이유는 필요 없어. 언제부터인지 말해. 15일 전 그날 밤부터. 부모는 서로를 바라봤다. 좋아. 너는 차에 올랐다. 집엔 맛있는 음식이 준비돼 있었다. 부모는 웃으며 오토바이 안 탄 건 잘했어. 이 일로 철든 생각을 배웠다. 칭찬에 넌 기뻤다. 밥 먹고 숙제. 30분 자유시간. 예전과 같았다. 방에 와 컴퓨터를 켰다. 게임하려다 바탕화면에서 멈췄다. 분명 기쁜 날인데 왜 열정이 없지? 일기장을 펼쳤다. 나쁜 일은 없었잖아. 10월 6일 엄마를 호랑이에게서 구했다. 용감하다고 칭찬받았다. 10월 9일 친구가 강아지를 데려왔다. 부모께 알렸다. 정직하다고 했다. 10월 15일 오늘. 오토바이 탄 사람이 날 유혹했지만 단호히 거절했다. 난 여전히 완벽한 아이. 물방울이 일기에 떨어졌다. 얼굴을 만지니 이유 없이 울고 있었다. 대체 왜지? 일기를 다시 보다가 이상함을 발견했다. 빛에 비춰보니 종이에 이상한 피랍 자국. 연필로 문지르자 선이 드러났다. 기본 스케치였다. 내가 이런 걸 그렸다고. 왜 닭발인 걸 알고 있지? 그림을 노려보며 연필을 더 세게 쥐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발톱 위를 채워나갔다. 펜을 멈추자 닭발 달린 괴물이 완성됐다. 그 순간 기억이 밀려왔다. 눈물의 이유가 생겼다. 다시 연필을 들었다. 일기에는 지워진 흔적이 한 곳이 아니었다. 거의 모든 페이지에 있었다. 연필로 다시 그렸다. 10월 15일 오늘.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 난 자유로워졌다. 넌 멍해졌다. 분명 거절했는데. 이 흔적은 말한다. 다른 선택을 했다고. 그 기록만 사라졌다. 피랍 자국만 남긴 채. 더 거슬러 올라갔다. 10월 9일 친구가 강아지를 데려왔다. 주인이 찾아왔지만 난 비밀을 지켰다. 10월 6일 오늘은 슬픈 날이었다. 내가 나약해서 엄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어. 9월 28일. 이렇게 하나씩 되풀이된 일기 속에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다른 선택을 했고, 그리고 모두 사라졌다. 지금의 일기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가장 올바른 선택만 남긴 채 그 순간 깨닫지. 예전에 나는 완벽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누군가가 기억을 조작했다.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뿐이었다. 기억까지 조작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과연 진짜일까? 너는 창가로 다가가 뛰어내리면 답을 알 수 있을까? 뛰지 마. 넌 죽진 않겠지만 그래도 위험해.
등 뒤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와 돌아보니 괴물이 방 한가운데 서 있어. 너와 2미터도 안 되는 거리. 너는 벽에 바짝 붙어버려. 이상한 건 그 목소리가 너무 평범하다는 거야. 길에서 들을 법한 여자 목소리처럼 이 끔찍한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놀라지 마. 다 설명해 줄게. 너는 애써 침착해지며 뭘 설명한다는 거야? 이 모든 걸. 난 널 구하러 왔으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진실은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아. 하지만 넌 방금 스스로 이 세계의 이상함을 깨달았지. 그래서 이제야 당당히 말할 수 있어. 괴물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건 부모의 허영심 때문이야. 완벽한 성격의 아이를 만들고 싶어 했지. 하지만 현실은 변수투성이야.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생긴 거야.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가상 세계에서 자라. 맞아. 네가 있는 곳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 세계야. 현실에 넌 침대에 누워 있을 뿐이고. 현실처럼 여기서도 아이의 성격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생겨. 하지만 다른 점은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다시 선택하게 해. 가상 세계에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몇 번이고. 아이가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이 수많은 세계가 절대적으로 옳은 사고방식을 주입하고 아이의 성격을 완벽하게 만들어.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아이들을 구하려는 해커야. 이 당 모델이 마침 쓰이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걸 가상 세계의 모습으로 써서 너와 접촉한 거야. 그리고 내 엄마의 모델을 바꿔. 내가 이 세계를 의심하게 만들었지. 내가 이상함을 눈치챈 순간 난 나타나 진실을 말할 수 있었어. 괴물은 너를 바라보며 내가 받아들이길 기다렸다. 잠시 후 손을 내밀며 진짜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 너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아. 그는 너를 끌고 창밖으로 뛰어내려. 땅에 닿기 전 오토바이가 나타나. 바로 내가 좋아하던 그 모델. 바퀴가 안정적으로 착지하고 질주해 나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주변 풍경이 흐릿한 모자이크가 되고 일부는 깜빡이며 사라지기 시작해. 컴퓨터는 보통 주변만 연산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너무 빨라서 처리가 못 따라와. 이제 더 빨라질 거야. 도시 전체를 뚫을 때까지. 그때 부모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 오토바이가 아무리 빨라도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흐려졌다 또 선명해지는 얼굴은 그들 역시 붕괴 직전임을 보여줘. 이 세계는 너에게 용기와 정직,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주입했고 현실에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수많은 훌륭한 가치들을 심어줬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널 지켜보며 키웠지. 정말 이렇게 떠날 거니?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어. 예측 못할 한 번의 전환이 널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 주변은 완전히 흐려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 텅 빈 공간만 남아. 프로그램이 곧 붕괴돼. 너는 힘껏 외쳐 대답해 아니라고. 자유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희가 주입하는 걸 원하지 않아. 이 세상은 내가 직접 느낄 거야. 누군가가 만든 완벽한 아이로 살지 않겠어. 난 아니야. 드디어 끝났어. 이게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입한 사상. 반항심이야.